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댁에 갔더니 구청에서 아버지의 노후 수단인 조그만 상가 하나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약간의 구조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구청에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통지를 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상가를 임대 또는 매입을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간혹 위반 건축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라빠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5에서는 상가 건물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건축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 무단 증축, 무단 개축,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 변경을 말하는데 이것 말고도 무단으로 가구수 증가시키는 것, 무단 가설 건축물 설치, 상가압 조경 훼손 등도 다 위반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위반 건축물은 관청의 정기 및 수시 점검 외에도 민원 접수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청의 점검보다 오히려 그 민원으로 접수되어 확인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한 이렇게 확인된 위반 사항과 예정된 처분 내용을 고시한 사전 통지서를 소유주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통해 시정명령이 1차, 2차, 3차로 통보되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 사항을 표시하여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계고합니다. 그 이후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위반 사항 고발 조치 등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건축법 제79조를 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일단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물 대장에 그 위반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조문은 법률적 용어로 매우 딱딱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위반 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며 특히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은 2배까지 가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에 대한 것을 미리 문서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부과를 하는 경우에도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 기간,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그 이행 강제금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의 이해 범위 내에서 해당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행을 했어도 이미 부과된 또 이행 강제금은 징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도 징수하게 됩니다. 굉장히 겁나는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행 강제금을 그냥 세금이라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위반 건축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소유주로서 영리 또는 그 비영리 목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임차인으로 위반 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크게 법을 위반하고 건축물의 안정도를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위반 건축물이라고 다 배제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임차를 해서 영업을 하려는 상가가 위반 건축물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영업이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업종이라면 그냥 영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행 강제금도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관청의 그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니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기존의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위반 건축물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지위 승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주로서 위반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보유하는 상가를 약간 개조하면 평수가 넓어지거나 좋아져서 임대가 잘 되고 임대 수익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행 강제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 판단을 해보고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안정성을 해치거나 무리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 건물과 계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